무한급수, 이번 시간에 좀 여러 가지 성질들을 배워볼 텐데, 첫 번째 얘부터 좀 볼게. 교대형이 나오게 되는데, 무한급수의 교대형이 등장합니다. 교대형. 그러니까 간단한 예로는 홀수들은 동일한 규칙, 짝수는 동일한 규칙, 홀짝 그러니까 서로 조금 다른 규칙이 되는 거지. 이런 걸 우리가 교대형이라고 부르는데, 거의 등장할 거리 부호가 이렇게 엇갈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무한급수 이런 교대형이 나왔을 때 이놈을 우리가 어떻게 연산할 것이냐 이건데,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린다면은, 우리가 이런 교대형이 나왔을 때 우리 이런 식으로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이런 식으로 하면 꼬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꼬이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주면은 얘를 하나로 묶어서 이걸 한 개, 얘를 두 개, 이렇게 해서 두 개 이렇게 쌍으로 접근하는 거야. 쌍으로. 그게 연산이 훨씬 편하거든. 이렇게 해서 안 풀린다는 건 아니지만 꼬여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묶음을 갖다 변수로 취급해서 얘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각각의 항을 지정해 주는 거야. 그럼 얘가 이제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그리고 얘는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여섯 번째 항 이런 식으로 본다면은, 요 1과 2는 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야. 그럼 어떻게 만드냐 하면은, 여기다 곱하기 2 하면 빼기라니까 얘가 되지. 여기다 곱하기 2 하니까 얘가 되지. 그치? 여기도 볼게. 요 앞쪽론 같은 경우에는 곱하기 2 해봐봐. 4지. 그러면 빼기라니까 3 되지. 여기다 곱하기 2 하니까 얘가 되지. 그치? 그래서, 얘가 3이면은 또 여기다 곱하기 2 한 다음에 빼기라니까 얘가 되고, 여기다 곱하기 2 하니까 이게 되지. 그래서, 이렇게 묶음으로 이렇게 접근을 해서, 이렇게 만약에 n번째 묶음이 있으면은, 요 앞쪽에 항은 여기다 2를 곱한 다음에, 빼기 1을 해서 이렇게 홀수 형태를 만드는 거야. 그리고 여기다 2를 곱해서 2n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무한급수의 교대형이 나올 때 우리는 접근을 어떻게 하냐 하면은, 이렇게 일일이 항들을 갖다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해서 얘를 갖다 변수로 잡기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돼? 이 묶음을 변수로 잡는 거야. 이 묶음을. 그래서 이렇게 묶어서 첫 번째 묶음, 두 번째 묶음, 세 번째 묶음, 그리고 n번째 묶음. 그래서 얘를 이용해서 각각의 항을 표현해 본다면은 이렇게 되는 거지. n번째 묶음이 있다면은 이 묶음의 요 항의 순서는 얘를 2로 곱한 다음에 여기다 빼기를 해주면 얘가 되는 거고, 이 항의 순서가 나오는 거고, 여기다 2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홀수 만들기, 짝수 만들기 그 원리를 이용한 거지. 되겠지? 아무튼 이런 무한급수의 교대형이 나온다는 거야. 그럼 무한급수의 교대형이 나왔을 때 여러분한테 이제 물어보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역시 요 무한급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를 물어보게 돼. 무한급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물어보게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 하면은, 이게 뿔맛 왔다 갔다 거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야. 리미트 한 다음에 n이 무한대 갔을 때 sen. 그러니까 이 말은 뭘까? 이 말은 만약에 이 n은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지? 만약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묶음이 있으면은, 여기 첫 번째 항, 그리고 여기 두 번째 항, 이게 이제 n 부분이 있지. 여기가 세 번째 항, 여기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그리고 우리가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이렇게 될 텐데, n번째 묶음이 있으면은 2n-1번째 항, 그리고 2n 항 이렇게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은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그럼 다 써볼까 이렇게. sen은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한 다음에 우리가 2n-1번째 항, 그리고 2n번째 항. 이걸 의미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첫 번째 묶음, 여기가 두 번째 묶음, 여기가 n번째 묶음, 이렇게. 그러니까 sen은 짝수에서 끝나는 거야. 짝수 번째 항에서. 그리고, 리미트 한 다음에, 우리가 n이 무한대로 가는데, sen-1. 얘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홀수 번째 항에서 끝나는 거지. 홀수 번째 항에서. 한번 다 써보자. 2n-1은, 이렇게. 여기서, 2n-1 한 다음에 얘가 없어. 이게 첫 번째 묶음, 이게 두 번째 묶음, n번째 묶음인데 여기까지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딱 홀수 번째에서 끝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자, 우리가 이렇게 뿔마 이런 교대 형태가 나온다면은, 우리가 이놈의 무한급수의 값을 어떻게 연산해보냐 하면은, 짝수번째에서 끝나는 그 합의 극한값과, 홀수번째에서 끝나는 그 항들 합의 극한값을 따로따로 연산해보는 거야.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생각을 해봐. 만약에 부호가 얘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고 얘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고 얘가 플러스고 마이너스고 짝수 번째에서 끝난다면은 우리 어떻게 되겠니? 우리가 보시는 것처럼 빼면서 끝나지. 빼면서 끝난다고. 근데 홀수 번째에서 끝난다면은 플러스고 마이너스고 예를 들어서 얘가 플러스고 마이너스면은 자, 여러분 플러스 마지막 더하면서 끝난다는 거야. 그치? 즉 어떻게 돼? 마지막 더하면서 끝나냐? 마지막 빼면서 끝나냐에 한해서 연산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이 둘을 조사하는 거야. 이놈과 이런 뿔마 이런 교대형은 이놈과 이 두 놈의 극한값을 조사해 보는 거지. 그치? 둘 중 하나라도 만약에 발산한다면 당연히 무한급수는 발산이 되겠지만 둘 다 수렴하는 경우에서도 이놈이 수렴하기도 하고 발산하는 경우가 나오게 돼. 언제?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사를 했을 때 우리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왔을 때 sen 이놈의 값과 리미트 우리가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sem-1 이 둘이 만약에 이 값이 일치한다면은 우리는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이 an은 수렴한다고 할 수 있겠지. 무한급수 전체가 수렴한다고 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근데 자, 리미트 우리가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sen 그리고 리미트 한 다음에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sem-1 이놈이 둘 다 수렴한데 같지가 않아. 같지가 않다면은 그때는 무한급수는 어떻게 돼? 목적지가 하나가 아닌 두 개가 돼버리는 거니까 발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치? 되겠어? 그치? 그러니까 이놈이 수렴값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자, 이놈의 값과 이놈의 값이 각각 존재하면서 두 놈이 일치해지만 만약에 이게 A라고 이렇게 수렴한다면은 그때 우리는 이놈을 우리가 A라고 수렴합니다. 이렇게 극한값을 갖다 구할 수 있지만 두 놈의 극한값이 존재하지만 두 놈의 극한값이 다르다면은 이놈은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얘기하지 않고 그냥 발산합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야. 되겠지? 그렇지? 자, 뿔마 살짝 좀 까다롭지. 그래서 요 형태는 이렇게 접근할 수밖에 없다. 이거야. 되겠니? 그렇지? 자, 이따 문제 풀면서 자세히 해볼게. 자, 핵심은 뭐지? 자, 이렇게 교대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얘를 변수로 항의 순서를 갖다가 이게 항 순서잖아. 항 순서를 변수로 지정하지 않고 묶음 두 개씩 묶어서 그 묶음을 변수로 지정해서 묶음을 이용해서 항의 순서를 이렇게 표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렇지? 되겠죠? 자, 이게 첫 번째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놈의 각각 극한값을 우리가 짝수 번째 한까지 더하는 우리가 sen과 홀수 번째 한까지 더하는 sem-1을 갖다가 우리가 구해서 그때 극한연산을 각각 했을 때 두 놈이 만약에 일치한다면은 우리가 수렴한다 얘기할 수 있고, 그치? 수렴값도 구할 수 있지. 그리고 두 놈이 만약에 일치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발산합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야. 되겠지? 자, 이따 문제 풀면서 좀 자세히 얘기해 보도록 할게. 그렇죠? 별거 없어. 개념만 잘 잡으면은.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 낯서니까 좀 까다로워하더라고. 되겠지?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필요한 부분 정리하고 지울 거야. 자, 이번 강좌에서 좀 개념적인 얘기가 좀 많이 나오게 돼. 알겠죠? 자, 지울게. 자, 그러면은, 이번 강좌 개념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될 거야. 자. 무한급수와 무한수열의 관계인데 자, 여기를 잠깐 볼까요? 리미트 한 다음에 우리가 n이 무한대로 하는데 sn이 이렇게 수렴하잖아. 얘가 이렇게 무한급수가 수렴한다면은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아, 저 새끼가 수렴하면은 무한대로 왔을 때 자, 우리가 a에는 반드시 우리가 0으로 수렴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무한히 더하는데도 이게 수렴한다는 것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계속 더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변화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더하나 마나한 수가 계속 더해지고 있다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계속 항들이 추가되면서 더하고 있는데 연산 결과가 바뀌지가 않아. 즉 뭐야? 리미트 an이 점점점 0으로 간다는 거야. 그치? 되겠어?
그러니까 이게 수렴하면은 당연히 일반항의 극한값은 0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는 거지. 왜? 무한히 더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 더한 값이 그치? 연산 결과에 변화를 주지 못해. 즉 완전 거의 0이라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놈이 수렴하면은 당연히 리미트 AN이 수렴한다. 그치? 자, 우리 이런 성질이 있어. 상당히 중요한 성질이다. 상당히 중요한 성질이야. 아주 중요한 성질이야. 그치? 되겠죠? 그렇죠? 자, 요 의미대로 이렇게 파악하는 게 좋겠지. 그치? 자, 이게 수렴하면 당연히 요놈도 0으로 수렴. 자, 이걸 우리가 연산으로도 증명할 수 있지만 그러지 말고 그냥 요 의미를 갖다 파악하자. 무한히 더하니까 무한히 더하는데 그게 수렴한데 그렇다면 계속 더하는데도 안 바뀐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순간 더하나 마나한 수들이 등장하는 거지. 즉 항의 목적지는 0으로 가고 있다는 거야. 그치? 무한히 더해봤자 무한히 그 더해진 놈들이 마지막 어느 순간에부터는 거의 0인 놈들이 더해지고 있으니까 연산 결과에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이렇게 파악하는 게 좋아. 자, 그러면은, 자, 거꾸로 여기를 보자. 거꾸로, 리미트, 이번에는, 자, 거꾸로가 아니면 이놈의 대우명제. 이거 같은 거야. 이게 참이니까. 이놈의 대우명제도 참일 거 아니야? 그럼 우리가, 자, 리미트, n이 무한 들었을 때, an이 만약에 0이 아니라면은, 이 새끼가 0으로 수렴하지 않는다면은, 그러면은 그 말은 뭐가 될까?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갔는데 sn은 수렴할 수가 없지. 0이 아닌 놈이 계속 더해지고 무한히 더해지고 있는 거니까. 그치? 얘도 계속 커질 거 아니야. 그래서 이놈은 우리가 발산합니다. 이게 되는 거야. 그치? 자, 먼저 의미를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주는 게 좋아. 그치? 고지고대로 그냥 막 연산으로 암기하지 말고 큰 의미가 없어. 그래서 자, 우리가 만약에 목적지가 0이 아닌 놈으로 수렴하게 된다면은 항의 목적지가 그럼 무한히 더해보면은 계속 커질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이놈은 발산합니다. 이게 되는 거야. 그치? 근데 사실은 자, 요 명제의 이놈은 대우명제지. 그렇지? 자, P명 Q이다가 참인데 이놈을 갖다가 부정하면서 자리를 바꿔. 대우명제. 그러면은 not Q이면 not P도 참이 되는 거지. 그렇지? 되겠지. 자, 우리가 이 둘은 같은 거지 사실은. 근데 우리가 그냥 암기하지 말고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곰곰이. 그렇지? 너무 당연한 얘기가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자, 끝난 게 아니야. 이번에는 이런 것도 있어. 리미트. 좀 얘와 좀 대조적인 건데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갔을 때 an이 만약에 0으로 그러면 수렴한다면은 0으로 수렴한다면은 자, 요 두 놈과 요걸 한번 비교해 보자. 자, 얘가 0으로 수렴한다면은 이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갔을 때 sn은 수렴하기도 하고 수렴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자, 이것도 잘 기억을 해놔야 돼. 발산할 수도 있다. 자, 얘가 0으로 수렴하면은 리미트 SN은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 있다. 그러니까 목적지가 항의 목적지가 거의 0으로 수렴하는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거의 이제 0이 아닌 놈을 더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무한급수도 연산결과가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걔 거의 0인 놈을 더하는데 어떤 경우는 연산결과가 더 이상 바뀌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거의 0이긴 하지만 이 티끌들이 모아서 또 변화를 주는 경우가 생겨요. 이 작은 티끌들이 또 쌓이다 보니까 또 변화를 주는 경우가 생긴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거 상당히 중요하지. 자, 리미트 an이 수렴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사실 알 수가 없어. 리미트 SN은 수렴할 수도 있지만 리미트 SN은 발산할 수도 있습니다. 되겠니? 자, 되겠어? 그치? 선생님, 그런 예가 뭡니까? 그러면 우리가, 자, 지금 리미트 an이 0으로 갔을 때, 리미트 an이,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 예를. 리미트, 눈으로 한번 직접 보는 게 좋으니까, an이 0일 때, 우리 수렴하는 게 조금, 예를 보니까 수렴하는 게 좀 맞는 말 같은데, 리미트 n이 0으로 갔는데도 불구하고, 리미트 sn이 발산할 수도 있다고 그랬는데, 발산하는 예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렇지, 한번 보여줄게. 자, 간단히 이런 거야. 1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5분의 1 더하기 6분의 1 더하기 7분의 1 더하기 8분의 1 더하기
9분의 1 더하기 우리가 뭐 10분의 1 더하기 11분의 1 더하기 12분의 1 더하기 이런 식으로 간다 볼게. 그럼 보신 것처럼 이게 첫 번째 항이고 얘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이렇게 무한히 더하는 건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새끼는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자, 보신 것처럼 이놈 AN이 뭐가 되니? AN이 n분의 1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리미트 한 다음에 우리가 AN인 n분의 1은 보시는 것처럼 0으로 수렴하게 되는데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갔을 때 n분의 1 이 무한급수 얘가 바로 얘를 나타내는 거잖아. 이놈은 놀랍게도 발산해요. 그렇지? 이럴 수 있다는 거야. 선생님 왜 그렇습니까? 한번 직접 연산해보면 될 거 아니야. 자, 여기 1이고 여기 2분의 1이지. 그치? 되겠어? 되는 거 맞지? 그러면은 우리가 자, 요 두 개를 한번 묶어 볼게. 요 두 개를 한번 묶어 볼 텐데 요 놈은 2분의 1보다는 클 거야. 이놈의 2분의 1보다는 클 거야. 왜냐면은 우리가 자, 요놈 요걸 갖다가 얘보다 조금 작은 거 얘보다 좀 작은 거는 4분의 1이지. 그럼 얘는 그대로 내비두고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 좀 증명을 좀 독특하게, 야, 이럴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 돼. 그치? 증명 방식까지 니네가 알 필요는 없어. 자, 얘가 2분의 1 되는 거지. 그치? 되겠죠? 그럼 보신 것처럼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은 2분의 1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살짝 크니까 얘는 2분의 1보다 크다고. 이런 식으로 두 개 묶었지. 이번엔 여기에 4개를 묶어볼게. 그럼 얘도 8분의 1로 바꿔볼게. 얘가 더 크지? 8분의 1로 바꿔볼게. 얘가 더 크지? 8분의 1로 바꿔볼게. 얘가 더 크지? 요건 8분의 1이야. 그럼 이거 싹 다 더하면 뭐가 되니? 8분의 4가 되는 거지. 즉 2분의 1이야. 즉 이놈의 합도 2분의 1보다 큰 거야. 그러면 여기 2개 묶었고 여기 4개 묶었고 이 다음에 이제 8개를 갖다 묶어주면 걔도 2분의 1보다 크게 돼. 걔 16개 묶어주면 걔도 2분의 1보다 크게 된다고. 그러면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질 거 아니야. 그럼 2분의 1보다 큰 걸 계속 더하면 어떻게 되겠니? 2분의 1보다 큰 걸 계속 더하면은 당연히 2분의 1보다 2분의 1보다 큰 걸 계속 더하면 당연히 무한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지. 보시는 것처럼 자, 일반항이 0으로 수렴한다고 해가지고 그 놈을 더하면은 항상 우리가 수렴한다 할 수는 없는 거야. 지금처럼 발산하는 놈도 존재할 수 있다는 거지. 티끌이 모여서 태산이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되겠지? 그치? 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된다. 되겠지? 그냥 암기하기보다는 의미를 자꾸 파악하려는 게 좋다. 알겠지? 그치? 되겠죠? 자, 그리고 또 특히, 자, 요 놈은, 자, 연산에서도 상당히 많이 써요. 연산에서도 자주 사용되고, 생각보다 내신할 거 없이 수능에서도 간간히 출제가 된다. 그치? 자, 언제 쓰냐 하면은 얘는 언제 쓰냐, 얘를 볼 때 언제 쓰냐 이런 거야. 이때 써. 무한급수가 수렴한다고 밝히고 거기 잘 나와 있지. 뭐라고 돼 있어? 자, 무한급수가 수렴하는데 수렴할 때 이런 걸 물어봐. 무한급수가 수렴할 때 AN이 포함된 일반항이 포함된 극한을 물어볼 때가 있어. 그러니까 수열의 극한을 물어볼 때. 그치? 그러면은 우리가 SN의 관계식을 이용해서 AN의 관계식을 작성하냐? 그게 아니고 뭐냐? 무한급수가 수렴하니까 이놈이 수렴하면은 그놈의 일반항은 0으로 수렴할 거 아니야. 그래서 얘를 이용해서 이놈의 극한 연산을 할 때 자주 쓰입니다. 잘 기억을 해놔야 돼. 되겠죠? 자, 이번 강좌 상당히 개념 공부할 게 많다. 그치?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냥 암기하면 안 되고 의미를 갖다가 한번 곱씹어봐. 알겠지? 되겠죠? 그치? 자, 좀 어렵나? 이번 강좌 많이 공부해야 돼. 자, 필요한 부분 정리하고 쌤이 지우도록 합니다. 자, 바로 옆에 얘기만 하면 이제 끝나게 될 거야. 자, 지웁니다. 지울게. 자, 봅시다. 자, 무한급수에 이제 또 뭘 물어보냐면 수렴발산 판정을 물어봐. 무한급수가 이렇게 있는데, 얘가 수렴하냐? 또는 발산하냐? 이걸 물어보는 문제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은 무한급수의 수렴발산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하냐? 자, 이 수렴발산 판정, 극한에서도 우리가 수렴발산 판정은 반드시 순서대로 접근하라고 했었잖아. 얘도 순서대로 접근을 해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떻게 하냐면은 기본 성질을 이용할 거야. 기본 성질을 먼저 이용해서 항상 수렴한 놈을 찾는 거지. 항상 수렴부터 찾아.
됐니? 자, 그럼 기본 성질이 뭐냐 하면은 이런 거야, 기본 성질이. 자,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과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bn이 얘가 수렴을 한다면은, 이게 수렴한다면은 우리가 시그마 n이 순서대로 합시다. n이 1부터 무한대로 갈 때 c 곱하기 an도 수렴합니까? 항상 수렴합니까? 라고 물으면 이게 항상 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한급수의 연산 성질을 갖고 온 거지. 자, 그리고 역도 어떻게 되냐? 역도 참이 돼. 되겠니? 응? 되겠어? 응? 되겠지. 자, 그리고 자, 시그마 우리가 똑같이 이놈이 이렇게 수렴할 때 이번에는 자, 수렴하는 두 놈을 더하거나 빼가지고 이게 항상 수렴하니? 라고 물어본다면은 이것도 항상 수렴합니다. 항상 수렴해. 자, 하지만 역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렴한다고 했을 때 각각의 무한급수가 수렴할 것이냐?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지. 되겠어? 그럴 수는 없다는 거야. 그렇지?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안 되는 경우도 있다. 이 얘기야. 자, 이거는 항상 수렴이지만 이건 역은 성립하지 않아. 되겠지? 그렇죠. 되니? 됐죠. 자, 그래서 일단 기본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먼저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하냐 하면은, 그럼 이제 항상 대놓고 수렴한 놈을 찾았어.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발산하는 새끼들부터 지울 거야. 그러니까, 리미트 한 다음에 n이 무한대로 왔을 때, an이 이 새끼가 0으로 수렴하지 않는다면은, 0으로 수렴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이런 성질 알고 있잖아. 리미트 한 다음에 n이 무한대로 왔을 때 sn은 발산합니다. 이런 성질을 알고 있잖아. 그치? 방금 전에 배웠잖아. 그래서 자, 리미트 an이 0이라는 놈을 이용해서 우리가 발산하는 무한급수부터 찾는 거야. 됐어? 되겠죠? 그래서 자, 이걸로 해서 되면은 그냥 끝나는데, 이걸로 안 된다면은 자, 이거 이제 확인해 보는 거지. 이 새끼가 혹시 발산하는지, 즉 일반항이 0이 아닌지 확인해 본다는 거야. 되겠어? 그러면 그 새끼 발산이라고 얘기하면 될 거 아니야. 그치? 자, 근데 여기서도 안 된다면은 그때는 남은 것이 뭐가 있을까? 남은 경우가 n이 무한대로 왔을 때 an이 0으로 수렴하는 경우만 남게 되는 거잖아.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됐을 때는 리미트 우리가 n이 무한대로 왔을 때 sn은 수렴하기도 하고 또는 발산하기도 한다 쌤이 얘기했으니까, 그러면 이런 놈들만 남을 텐데 이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 얘는 어쩔 수 없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왔을 때 sn을 연산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직접 연산해가지고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를 판정해 봐야 돼. 되겠지? 되겠나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단계별로 꼭 이렇게 접근한다. 되겠죠? 수렴 발산에 관련된 문제는 수미선 거의 출제가 안 되고 거의 내신에서 가끔 나오는데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순서대로 접근해 주는 게 좋아. 되겠지? 자, 이번 강좌 좀 여러분들 내용이 좀 많았어.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경우가 조금 우리 개념들이 좀 많았으니까 좀 꼼꼼하게 개념 공부를 해서 우리가 그러고 나서 문제 풀러 들어가자. 되겠지? 자, 필요한 부분 정리합니다. 끌게.